네, 안녕하십니까. 송동현입니다. 자, 오늘도 오늘의 상한가 체크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요, 지난주 금요일 시장을 기반으로 한 자료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난주 금요일은 대단한 장세였습니다. 나스닥이 7%나 반등을 했고요. 우리나라 양 지수도 3%대 이상으로 상승 마감하면서 오랜만에 큰 상승과 함께 시장의 질까지도 좋았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근본 원인은 이제 인플레이션의 예상치 하회죠. 자, 이 재료를 근거로 시장이 반등을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상한가 종목이 나왔었는데, 근데 오늘 봐야 될 한 종목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그 종목은 바로 카카오페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 카카오 그룹주 어때요? 예, 많이 고통스럽죠. 카카오나 이런 국민 기업주라고 하죠. 국민 종목, 이렇게 명성을 날리면서 코로나 시대 때 엄청난 화려한 그런 상승률을 보였던 카카오 그룹주였는데요. 이제 인플레이션이 시작되고 코로나도 거의 종료가 되는 그런 부분까지 오면서 굉장히 많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점차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어떤 그 상승률이 조금씩 둔화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카카오 그룹주들도 반등을 조금씩 잡아나가는 그런 흐름에서 드디어 금요일날 카카오페이가 상한가를 들어가는 아주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 향후에 어떻게 될지가 중요하겠죠. 그런 흐름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상한가 이유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인플레이션의 예상 하회입니다.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은, 즉 이제 금리가 인상이 돼야 되는 구간에서는 성장주가 약한 모습을 이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성장주는 아무래도 이제 금융 환경이 저금리의 유동성이 많이 풀리는 환경에서, 이게 왜냐하면 돈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성장주 쪽으로 돈이 흐름이 쏠리는 건데, 근데 이제 예금 금리도 굉장히 높죠, 현재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조금 더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시장 자체로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흐름이었고, 그리고 이제 성장주 먼저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제 카카오 그룹주가 대표적인 성장주로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씩 해소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일단은 카카오페이부터 상한가에 들어가는 흐름이 나왔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공매도 포지션의 감소겠죠. 워낙 이 하락을 많이 하는 종목은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는 이제 원래 하락을 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공매도 포지션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죠.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부족분을 메꿔야 하는, 오히려 사야 해서 갚아야 하는 숏 커버링 현상이 생기면서 오히려 매수세가 더 촉진되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두 개가 가장 큰 이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카카오페이냐, 상한가를 들어간 게,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재료로서 나온 것은 한국은행에서 CDBC, 즉 디지털 화폐죠, 중점 과제 완수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는 큰 재료라고는 아직까지 생각은 안 드는데, 왜냐하면 CDBC가 아직까지 모의 단계에 불과하고, 향후에 또 이 CDBC 자체가 엄청나게 성장세를 구가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재료는 되고, 그에 맞게 뭐 실적이 좋아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게 과연 엄청난 재료냐.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재료를 붙인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은 계속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향후에 나올 재료, 단기적인 재료는 무엇이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그 이슈가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뭐냐면, 자, 첫 번째로 빼빼로 데이가 있었죠. 물론 이거는 아주 큰 이슈는 아닙니다. 근데 결제액 자체는 큰 폭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하나의 이벤트는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조금 더 큰 이슈가 바로 저는 월드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1월 19일부터 월드컵이 열리죠. 자, 우리나라도 이제 참전을 하고, 또 오랜만에 열리는 또 월드컵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또 아주 큰 이벤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러 또 11월로 날짜를 미루기도 했죠.
네, 그런 만큼 상대적으로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경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 뭐 경기들까지도 현재는 뭐 대표적으로 뭐 EPL이나 이런 해외 축구가 열기가 아주 뜨겁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월드컵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증가됐을 것이다. 그리고 오랜만에 큰 이벤트가 열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결제 플랫폼 회사들의 이익이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빼빼로 데이나 월드컵 특수 같은 이런 결제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12월에도 크리스마스가 있죠. 거기에서 또 어떤 결제 서비스의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재료가 된다. 그리고 시장도 12월쯤까지는 지금 약간 금투세가 마음에 걸리는데요.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가 변수인데, 그것만 아니라고 하면 12월에는 좀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까지 시장까지 받쳐준다면은 카카오페이가 조금 더 상승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연평균 핀테크 시장 자체가 약 77% 정도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자체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산업에 있다.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죠. 예,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이 꺾인다면 그 종목에서는 쉽게 성장이 나올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산업까지도 일단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수급 상황을 본다면 외국인 36만 주를 매수했고요. 기관이 18만 주를 매수했고 프로그램 44만 주. 금요일 날만 이렇게 외국인 기관 위주로의 매수가 들어가면서 일단은 수급적인 상황도 양호하다. 외국인 기관이 샀다는 것은 대중들이 알만한 어떤 재료가 좀 있다라는 것이고 그 안정적인 재료를 기반으로 당분간은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선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볼게요. 자,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장기평선이 일단은 하향 추세예요. 하향으로 쭉 꺾이고 있는 상태에서 좀 주가가 급하게 올라오고 있는 좀 흐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한두 번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포지션에서 그 매수세를 잡기보다는요, 상승 단기적으로 급하게 상승이 한번 나와줬기 때문에 조정세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조정세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정일 때, 그러니까 이거 지속 체크를 해보시다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다가 이런 이평선 근처에서 다시 반등이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이평선 이게 한두 번 쭉쭉 오르다가 쭉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여기서 꺾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다시 양봉이 나와주면서 반등을 하려고 할 때, 이때 다시 잡아 나간다면은 아주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저는 이제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 거고요. 그래서 제가 상한가 체크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술적 분석은 아직까지는 뭔가 매수해야 될 위치는 아니다. 하지만 이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대세 상승 가능성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보통 상한가를 들어갔다는 자체는 엄청난 매수와 함께 그 상한가 이후에 그 대세 상승의 그런 기본이 되거든요. 상한가가 나왔다는 것은. 자,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 종목이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은 시총이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두세 배 날려고 하면 회사가 좋으면서도 시총이 한 1,000억에서 2,000억대, 그러니까 좀 약간 중소기업 쪽에서 폭발력으로 성장을 할 때 그런 대세 상승 흐름이 나와주는데, 일단은 카카오페이는 시총이 7조 9천억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세 상승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매우 큰 재료까지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조정 이후에 스윙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과연 2배를 갈 수 있을 것이냐, 12만원까지 단기적으로 보통 2배 정도는 가야 이제 대세 상승이다, 대세 상승 종목이다 라고 보는데 언젠간 갈 수 있겠죠. 언젠간 갈 수 있지만 좀 단기적으로는 봤을 때는 12만원까지는 가기에는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현실적으로 접근하자 이거죠. 예를 들면 이제 만약에 제 생각대로
월요일 시장이 괜찮아서 좀 치고 나가겠죠. 치고 나가겠다가 언젠간 좀 조정이 올 겁니다. 62,000원 정도에서 만약에 매수를 할 수 있다면은 목표 주가를 뭐 약 10% 정도로 삼는 거죠. 10%한 20%. 20%도 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윙 관점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카카오페이 한번 점검을 해 봤고요. 상한가 체크를 시간을 통해서 대세 종목 발굴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상한가 종목을 체크를 해 놓으신다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기록을 남겨주는 자체도 상한가 종목을 보게 되면은 까먹어요, 항상. 왜냐하면 상한가 종목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종목 막 오르고 하다 보면 또 그 오르고 있는 종목에 약간 집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회는 상한가 이후에 종목이 조금 이제 수면 위로 가라앉을 때, 이때 체크를 계속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상한가 간 종목을 계속 체크를 해두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야만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도 한번 잘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또 월요일 오늘 이 시간에도 스톡파이터의 주식 한판 대결과 그리고 좋은 상한가 종목이 나왔다면 또 상한가 체크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